경기 직후 미국 현지 매체들과 중계진 사이에서 쏟아진 평가는 놀랍게도 단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경기는 무승부라는 아쉬운 성적표로 끝났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손흥민이 뿜어낸 압도적인 클래스는 메이저리그 사커 MLS라는 그릇에 담아내기엔 너무나도 거대했다는 찬사였습니다. 특히 미국 내 독점 중계권을 가진 메이저 스포츠 채널의 분석가들은 공격수로서의 파괴적인 득점력은 물론 경기를 조립하고 지휘하는 메스트로로서의 영향력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현지의 중계진들은 경기 도중 손흥민의 패스가 상대의 촘촘한 수비망을 단칼에 베어버릴 때마다 믿을 수 없는 시야다. 저런 패스는 단순히 훈련의 산물이 아니라 축구 지능의 정점에 도달한 천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묘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비단 미국 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상대 팀이었던 코스타리카의 알라후엘렌세 언론들 역시 자국팀의 선전에 환호하면서도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심어준 압도적인 공포감에 대해서는 솔직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타리카의 한 유력 매체는 우리는 90분 내내 이 거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는 단일 초의 틈을 찾아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그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와 평범한 선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감독조차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저지하기 위해 특별한 맨투맨 전술까지 준비했지만 그가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와 경기를 조율하기 시작할 때는 도저히 손을 쓸 도리가 없었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손흥민의 전술적 진화와 포지션 파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들입니다. 과거 프리미어리그 시절에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활용한 치명적인 윙어나 전방 해결사로 각인되었다면 현재 LAFC에서의 모습은 전형적인 8번이나 10번 미드필더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올라운더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입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축구 칼럼니스트는 손흥민은 현재 공격수뿐만 아니라 미드필더로서도 유럽 5대 리그 어디에서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퀄리티를 증명하고 있다고 극찬하며 팀 전력이 약한 상황에서 고립되자 스스로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볼을 운반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이 마치 전성기 시절에 리오넬 메시나 케빈, 더 브라위너를 연상시킨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SNS상에서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LAFC 팬들은 우리가 손흥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고 있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이 떠먹여주는 패스를 받아먹지 못하는 선수들을 당장 반성시켜야 한다며 팀의 무능을 꼬집는 동시에 손흥민의 헌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없었다면 오늘 밤은 LA 축구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날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은 수만 개의 공감을 얻으며 팬들의 민심을 대변했습니다. 외신과 전문가들이 이토록 입을 모아 손흥민을 찬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명성 때문이 아닙니다. 경기 내내 이어진 상대의 거친 파울과 조롱 섞인 신경전, 그리고 아군 감독의 전술적 무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팀을 구해낸 그 고결한 품격 때문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내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수준을 도약시키고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아이콘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찬사 이면에는 손흥민의 클래스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동료들을 향한 날 선 비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외로운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를 보좌해야 할 LAFC의 공격진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아무리 위대한 슈퍼스타라 할지라도 주변 동료들의 유기적인 움직임 없이는 집중 견제를 완전히 뚫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동료들은 도움은커녕 손흥민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기회조차 허망하게 날려버리며 팬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이는 단연 데니스 부안가였습니다. 최근 경기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며 이른바 잠수 모드에 빠진 그는 손흥민에게 쏠린 수비 압박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측면에서 무의미한 크로스를 남발하거나 무리한 돌파로 공격 흐름을 끊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수비를 유인했을 때 뒷공간을 파고들어야 할 그의 움직임은 둔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록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동점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보여준 경기력은 LAFC의 주전 공격수라고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중원의 티모시 틸먼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격 전개 상황에서 손흥민과의 호흡은 전혀 맞지 않았고 정교한 전진 패스가 필요한 타이밍에 번번이 템포를 죽이는 백패스를 선택하거나 시야에서 손흥민을 놓치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후반전 골문, 바로 앞에서 손흥민이 차려준 완벽한 컵백 찬스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장면은 이날 결정력 부재의 정점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조롱 섞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의 부진은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라이언 홀링스헤드와 팔렌시아 등 풀백들의 지원 사격마저 무의미했습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격적으로 전진했지만 그들의 크로스는 상대 수비수의 머리에 정확히 배달되는 수준이었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손흥민의 발밑이 아닌 공중으로만 볼을 띄우는 행위는 손흥민의 장점을 스스로 봉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동료의 실수를 수습하고 직접 기회를 만들고 마무리까지 지어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의 표정에서 읽힌 짙은 피로감은 토트넘 시절 케인이나 쿨루셉스키 같은 파트너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의 칼이 있어도 그 칼을 휘두를 손이 부족하고 칼집이 녹슬어 있다면 승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팀 알라휠렌세가 보여준 극단적인 수비 전술, 이른바 안티축구에 가까운 텐백 포메이션이 현대 축구의 재미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무너뜨릴 유일한 해법은 결국 시스템을 초월하는 개인의 창의성뿐이라는 사실을 손흥민이 입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식의 세밀한 점유율 축구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리 위주의 역습 축구로 양분된 현대 축구에서 약팀의 텐백은 강팀에게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아무리 볼을 돌려도 좁은 공간에 10명이 배치되면 득점 루트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LA, FC 역시 무의미한 볼 돌리기로 전술적 함정에 빠져들었지만 그 지점에서 손흥민의 가치는 더욱 빛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어시스트 장면을 두고 수학적으로 계산된 축구가 아니라 본능과 창의성이 결합한 예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수비수가 예측할 수 있는 패스 길목은 이미 차단된 상태였지만 손흥민은 상대의 시선 처리와 미세한 움직임을 역이용해 찰나의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감독의 지시나 훈련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수없이 자신을 증명해온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직관의 영역입니다. 만약 그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없었다면 이날 경기는 미국 팬들에게 지루하고 실망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28개의 슈팅이 허공을 가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흥민의 단 한 번의 킬패스는 축구가 왜 아름다운 게임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승리의 확률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또한 거친 파울과 심리전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동료를 살피는 정신력 또한 그 창의성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결국 창의적인 선수는 전술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의 경직된 시스템 속에서도 손흥민은 스스로 시스템이 되어 경기를 지배했으며 이는 방패를 뚫는 날카로운 창이 결국 선수의 천재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현재 LAFC에서의 상황은 손흥민의 축구 인생을 통틀어 이토록 전술적으로 고립된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혹합니다. 우리는 과거 토트넘 시절의 손흥민을 기억합니다. 무리뉴, 콘테, 포스테코글루 등 수많은 명장을 거치며 때로는 수비적인 희생을 강요받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 시절의 감독들은 손흥민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상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해리 케인이라는 역대급 파트너와 유기적인 전술적 약속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현재 산토스 감독 체제는 의도 자체가 보이지 않는 무질서의 연속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자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서본 손흥민에게 선수 경력이 전무한 지도자의 지시는 맞지 않는 옷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 같을 것입니다. 가장 큰 괴리는 선수의 가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유럽의 명장들은 손흥민을 위해 판을 깔아주었지만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에게 판을 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수비진까지 내려와 볼을 배급하고 다시 전방으로 뛰어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지금의 구조는 명백한 전술적 낭비입니다. 산토스 감독이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 선임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명된 능력 없는 지도자가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고도 활용법을 몰라 허둥대는 모습은 LAFC 보드진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손흥민은 평생을 바쳐 축구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런 그와 아무것도 보여준 적 없는 감독이 똑같은 권위로 전술을 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의 기본기, 부족과 감독의 전술적 경직성이라는 이중고는 손흥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손흥민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빛을 담아내는 그릇은 너무나 투박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코스타리카 원정 2차전으로 향합니다. 홈에서의 무승부는 아쉽지만 손흥민이 팀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8강 진출을 위해서는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각성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손흥민에게 모든 역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의 치명적인 슈팅과 공간 침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입니다. 손흥민 개인에게도 이번 원정은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눈부신 도움 행진도 좋지만 팬들은 그의 전매 특허인 시원한 필드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수비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지만 손흥민은 이미 그 좁은 틈을 뚫어낼 창의성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이 차전에서 그의 마수거리, 필드골과 함께 승리한다면 이는 팀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킬 계기가 될 것입니다. LAFC 보드진 역시 선수를 영입하는 것만큼이나 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공을 점유하는 축구가 아니라 손흥민의 클래스에 걸맞은 수준 높은 경기력입니다. 결국 챔피언스컵의 성패는 손흥민의 발끝에 달려 있습니다. 고립된 상황에서도 동료를 살피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그의 고군분투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움이자 안타까움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위기 속에 더 강해졌습니다. 토트넘에서도 그랬듯 그는 다시 한번 증명해낼 것입니다. 북중미 대륙 전체가 그의 행보를 주목하는 가운데 이제 손흥민은 불가능해 보이는 벽을 허물기 위한 원정길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기 결과보다 더 뼈 아픈 것은 LAFC 벤치가 보여준 무전술의 향연이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은 한마디로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 모든 것을 맡긴 방관 축구였습니다. 상대가 극단적인 수비 후 역습을 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산토스 감독은 세밀한 파괴 전술 대신 단조로운 점유율 축구만을 고집했습니다. 76%라는 화려한 점유율 숫자는 실상 상대의 텐백 주변을 의미 없이 맴도는 외곽 돌리기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피니셔인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워 고립시킨 뒤 그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내려오면 박스 안에서 득점을 노릴 선수가 사라지는 악순환은 감독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풀백들을 전진시켜 올리는 크로스 방식 또한 공중볼 경합이 주무기가 아닌 손흥민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헤더 슈팅을 위해 점프하는 장면이 팀의 주공격 루트였다는 사실은 감독이 선수의 장단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유소년 지도자 경력이 전부인 감독이 단장과의 신분으로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은 경기 내용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컨디션을 보인 틸머는 방치하고 오히려 활로를 찾던 부드리 보구슈를 교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용병술은 팬들을 절망케 했습니다. 상대가 수비를 늘릴수록 약속된 부분, 전술이 필요하지만 LAFC 선수들은 그저 백패스나 의미 없는 중거리 슛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전술 훈련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급 재능인 손흥민을 장기판에 올려두고도 움직이는 법조차 모르는 기사의 모습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팀을 상대할 때나 약팀을 상대할 때나 전술이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챔피언스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런 전술적 무능은 곧바로 패배와 직결됩니다. 손흥민의 전성기를 이런 실험실 축구에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제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독이 알아서 뛰라고 주문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우승은 한낱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술의 부재와 동료들의 부진이라는 사면초가 속에서도 손흥민은 왜 자신이 세계 최고인지를 단 한 장면으로 증명했습니다. 후반 10분, 경기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던 시점에 터져나온 손흥민의 어시스트는 팀원들에게 건네는 희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정면, 수비수 3명에게 샌드위치처럼 에워싸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흥민은 가벼운 바디 페인팅 하나로
상대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이어지는 패스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중계 화면상으로는 아밍 부드리를 노린 듯 보였으나 정밀 분석 결과 그의 시선은 이미 반대편에서 좁혀 들어오던 부안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9명의 수비진이 밀집한 박스 안을 관통한 그 킬패스는 알라후엘렌스의 철옹성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텐백을 깨는 유일한 해법은 시스템을 초월하는 개인의 천재성임을 손흥민은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의 해결사에서 이제는 판을 짜는 완벽한 플레이메이커로 진화한 그의 모습에 현지 중계진조차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의 클래스라며 탄성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패스의 타이밍과 강도 역시 자로잰 듯 완벽했습니다. 상대가 거친 파울로 리듬을 끊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음에도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으로 가장 치명적인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은 LAFC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팀이 표류하고 감독이 길을 잃었을 때도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상수였습니다. 만약 이 창의적인 어시스트마저 없었다면 LAFC는 안방에서 굴욕적인 패배와 함께 탈락의 위기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팀을 이끈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 그의 클래스는 어떤 전술적 고립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타이밍 스포츠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역사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